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번 주말과 휴일 사이에 공천자를 대부분 확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갑 선거구에서 30대 변호사를 공천한 것을 놓고는 반발과 의문이 잇따랐습니다. 강훈태 전 광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한국전력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말과 휴일 맑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곳곳에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선거구 3곳에 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준호 후보를 놓고 뒷말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수기 배심원제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후보들이 속속 결정됩니다. 윤고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의 후보 3명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서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동남을 선거구에는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북구갑 선거구에는 정준호 변호사를 각각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름도 생소한 정준호 변호사의 공천을 놓고 반발과 의문이 잇따랐습니다. 현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기정 의원은 당원과 시민의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냐며 불만을 표시했고 지방 의원들은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만약 중앙당이 모두의 뜻을 저버리고 이번 공천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서는 이용빈 예비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6개 선거구에서 후보가 결정됐고 이 가운데 5명은 경선 없이 공천됐습니다. 광주 북구울과 순천, 영암 무안 신안과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등 4개 선거구의 여론조사 경선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은 수기 배심원제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서 김유정, 김경진, 국성근 예비후보가 배심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밤 11시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또 내일은 서구갑과 광산갑에서 배심원단 투표를 통해 국민의당 후보가 결정됩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북구 의뢰 경선은 김하중 예비후보가 경선 참여 의사를 철회하면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전남의 미래를 바꿀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위한 과제를 조명하는 연속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에너지밸리 성공과 직결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한국전력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서해와 맞닿아 있는 간척지에서 거대한 풍력 발전기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5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5기가와트는 원자력 발전소 5개의 발전 용량입니다. 태양광 발전 산업도 2,500메가와트 규모로 늘리고 에너지 자립섬도 50곳으로 확대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을 현재의 4% 선에서 10년 안에 30%까지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위해서 26조 5천억 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한국전력의 참여가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한전도 에너지 신산업 시장이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도 같이 발전해서 국내적으로도 보급되고 그런 노하우가 세계에 진출해야 되는 아주 굉장히 급한 상황이고 골든타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 있습니다. 현행 법 테두리에서 한전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전은 남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들이 생산하는 전력을 거래하는 기능만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가 민간 투자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한전의 발전 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까 그 전기사업부 개정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전에서 그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아까 말해서 투자 자본도 지금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전남 말고도 경북과 충북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를 이끌고 있는 한전이 발전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전남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승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전 전남도 소방본부장과 현직 소방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경찰과 해경에서도 승진 인사 뇌물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공무원들의 인사비리가 도를 넘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 소방본부에서 소방서장급인 소방정 승진 심사가 열린 건 지난해 7월. 승진 심사위원회는 1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승진 대상자 4명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장이 도 소방본부장 집무실을 다녀온 뒤 승진자 1명이 교체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도 소방본부장 박모 씨와 심사위원장이던 현직 소방서장 박모 씨가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심사 회의록 등 증거를 없앤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위원장이 법무장 씨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고소인 대신에 혼자 법무장 영향력을 행사해서 바꿔버렸다. 목포 해양경비 안전서장은 승진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다 대기 발령됐습니다. 지난 1월 승진 후보자로 결정된 모 경사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대구지검 승진인사 관련해서 금품 수수 이 사실 여부에 대해 현재 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인사비리는 경찰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승진한 경장이 선배 경찰관들을 통해 간부에게 승진 대가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건네려다 적발된 겁니다. 3명에게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간부는 책임이 없다며 일단락됐습니다. 해남군수가 부당인사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지자체와 도내 유관기관에서도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청렴도 평가에서 6년째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시장 등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연인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관광 행사를 열고 강 전 시장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시 선관위는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강 전 시장과 모 산악회 회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5.18 영창체험은 매년 이맘때 되면 치러지는 단골 행사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면서 다소 진부하기도 했었죠. 올해부터는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보고 느끼는 상황극 프로그램으로 바뀌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당시 군사법정을 초중생들이 둘러봅니다. 법정 등을 지나가면서 한번 둘러보는 것으로 현장 학습은 마무리됩니다. 5.18 민자운동은 하느님과 광주 시민 모두가 인정하는 정당방위이고 광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의거이다. 80년 들불야 교장으로 활동했던 고 김영철 씨의 재판 장면을 배우가 재현하고 있습니다. 상황극이 끝나자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주로 어떤 폭행을 당하셨나요? 어떤 때는 여기 장대인을 넣어가지고 군합불로 발로 불고 넉적지 되는 것은 보통 있어. 올해부터 새롭게 단장된 5.18 법정 영창 상황극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에는 해설사의 설명만 있었지만 이번에 마련된 특별 프로그램에는 배우들의 상황 재연극까지 마련돼 보다 능동적인 체험학습으로 변했습니다. 광주 시민 분이 이렇게 힘들게 고통을 받으신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신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80년 5월로 시간여행을 떠나 역사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전달하기 위한 이도입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과는 달리 배우와의 상황극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체감형 프로그램으로 거듭난 겁니다. 해설사와 배우와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느끼고 80년 5월에 역사 속에 시간여행을 가서 고문이 이루어졌던 헌병대 본부와 식당, 영창까지 앞으로 석 달간 진행되는 상황극에는 벌써 2,200여 명의 초중학생들이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문화상품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모였습니다. 고유의 먹과 맛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산업과 기술을 융합시킨 우수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한국의 대표공예 오칠과 자개.
전통을 강조한 장식장과 현대적 감각의 등잔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이 오칠과 자개를 더하면 우리만의 문화상품으로 변모합니다. 한국의 대표 습지 우포늪의 풍어제는 오르골 작품으로 재현됐고 부드러운 곡선의 도자기는 음악을 들려주는 스피커로 탈바꿈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산업의 문화의 옷을 입힌 작품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모였습니다. 산업화가 된 것들을 어떻게 미래 가치, 지향적인 가치로 더 발굴하고 개발하고 융성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에서 전시됐던 국가대표급 문화상품들이 전시실 하나를 가득 채웠고 정부가 우수문화상품으로 선정한 한식과 공예, 만화 콘텐츠 등 일상에 스며있는 한류의 현재와 미래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문화산업전은 오는 23일까지 계속되고 다음 주말부터는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문화전당 봄마당 축제가 주말마다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어촌 체험마을에 가보셨습니까? 지난해 전남에 있는 어촌 체험마을을 찾은 방문객은 총 48만여 명입니다. 이들이 숙박과 특산품을 사는 데 쓴 돈은 20억 원이 넘었는데요. 2014년보다 방문객도 많아졌고요. 방문객들이 지출한 돈도 늘었습니다. 여수 안도마을에는 지난해 전남 어촌마을 가운데 가장 많은 숙박비를 벌었는데요. 유명 여행지인 금오도 비런길을 찾은 관광객들을 마을로 유치한 덕분입니다. 강진 서종마을은 바다낚시, 바지락 캐기,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3억 원을 벌었습니다.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늘리고 어업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체험마을. 우리 지역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을 앞두고 봄비가 내렸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날씨를 되찾으면서 봄나들이 즐기기 좋다고 하는데요.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보송보송한 꽃받침 위로 하얀 목련이 정결한 자태를 뽐냅니다. 봄비를 흠뻑 머금자 꽃잎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우산을 쓴 채 강의실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에서도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표정 지나다니면서 목련 피는 나무들이 생겨가지고 사람도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봄이 오는 것 같았어요. 따뜻해진 날씨에 확실히 가벼워진 옷차림이 눈에 띕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가지고 마음도 좀 가벼워지고 진짜 새학기가 온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신입생은 아니지만 설레는 마음이 조금 있어요. 지금 이제 꽃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 모습에 이제 봄이 왔다고 새삼 느끼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한낮에는 20도 가까이 올라 4월 중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도 나들이 떠나기에는 더없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광주가 10도로 따뜻하겠고 한낮에는 18도까지 올라 4월 중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봄꽃 절정 시기에 맞춰 이번 주말 광양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남도 곳곳에 봄꽃 향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구례에서는 산수유 축제, 땅끝마을로 알려진 해남에서도 흰 매화꽃 터널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4월에도 다양한 봄 축제가 펼쳐질 예정인 만큼 주말 계획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독감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일부 학교가 긴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산구 새별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나흘 동안 긴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새별초등학교에서는 개학 이후 최근까지 35명이 독감에 걸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독감 확진 학생 수는 광주가 279명, 전남이 186명 등 465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 예비교사들이 역사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교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에 따라 바뀌는 획일화된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며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생회는 또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면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없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환경차 클러스터를 추진 중인 광주시가 제주에서 열린 국제전기차 엑스포에 참여해서 광주의 전기차 생산기지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광주역 일자리 모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